자, 안녕하세요. 근접자유시장 수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각잡부 가계부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가계부에 대해서 얘기한 지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가계부는 뭐 잘 쓰고 계시죠? 다들 잘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 가계부 쓰고 있는 분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배포하고 나서 일일이 한 명씩 이렇게 가계부를 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숫자가 300명 정도를 넘었어요. 300분 정도가 넘었는데 이제 그 중에 몇 퍼센트나 쓰고 있을지는 좀 의문이지만 일단은 계속 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해야겠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가계부 시트 안에 있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도 아직 얘기 못한 게 많고 근데 오늘 이야기하려는 거는 이제 2월이 왔으니까 이제 2월부터 또 가계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2월의 가계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2월 시트를 배포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만드는 법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거를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가 편한 거는 그냥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편합니다. 근데 일단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가계부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뭔가 엑셀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2월 시트를 만드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옆으로 빠질게요. 그냥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월 시트예요. 1월 시트인데 마우스 좌측 클릭해가지고 여기 복사하기가 있어요. 복사를 누르면 이제 1월에 4번이 복사가 됐죠.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2월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일단은 1월의 목록은 다 지우고 1월의 목록은 그냥 다 지워버리고 뭐 목표도 일단은 우리가 이 목표가 아니니까 지우고 왼쪽부터 볼게요. 이제 B의 일행 1월이잖아요. 이거 2월로 바꿔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월을 전 시트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eDate라는 함수를 씁니다. 해당 일의 개월수를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eDate 해가지고 1월에 B1셀의 날짜보다 한 달 뒤로 설정을 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은 2월이 되죠. 이걸 만약에 3월 시트를 만들면은 복사 3월 시트를 만들면은 요거를 이제 2월로만 바꿔주면은 이렇게 3월이 되겠죠. 뭐 이런 게 있고 일단 지금 할 건 아니니까 삭제 이렇게 했고 2월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황 소장과 박 대표의 자본금을 바꿔줘야 돼요. 244 셀인데 회사 현금 흐름 시트에 244 셀이에요. 현금 흐름 시트에 244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244인데 우리가 2월이 되면은 여기다가 또 금액을 적어줘야 돼요. 그냥 가상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상으로 전달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전달하고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244가 아니라 245가 돼야 돼요. 245. 245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44행이 아니라 45행이 돼야겠죠. 이 두 개를 45행으로 바꿔주시고 이 지난달 남은 생활비를 전달해서 끌어와야 돼요. 지난달에 쭉 가계부를 쫙 썼을 거 아니에요. 쫙 쓰고서 생활비가 5만원 정도 남았네요. 5만원 정도 남았다. 이거를 그렇게 끌어오는 거죠. 끌어오면은 1월 자본금으로 자동 분산이 되고 고정비도 G45, K45에서 끌어와야겠죠. 이것만 끌어오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다 끌어오게 돼 있어요. 이거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안 지워져요. 왜냐면 여기서 한 번에 이만큼 다 끌어와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G45, K45로 해서 이렇게 다 끌어오게 되고 투자 예비 계좌는 이 58,820원까지 계산이 돼가지고 이 금액에서 이거를 뺀 금액이니까 자동적으로 지난달 남은 생활비까지가 여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월하고 같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1월은 194만 9천원인데 2월은 200만 7천원으로 돼 있죠. 지난달 남은 생활비가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간이 재무상태표 같은 현금 상품권 포인트 뭐 저축계좌 투자계좌에 있는 돈도 끌어와야 되니까 1행씩만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그럼 끌어오게 돼 있죠. 지금은 다 비어있죠. 왜냐면은 여기를 채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저축계좌에 내가 5,200만원이 있다. 뭐 5,2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5,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들어오는 걸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비소비성 지출, 뭐 소비성 지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건들 게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건들 게 없고 이 지운 것들 중에서 이 메모장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메모 삭제하면 됩니다.
메모 삭제하면 깨끗하게 됐죠. 그럼 거래일을 여기서 끌어오는 걸로 는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오는 걸로 하면 돼요. 네, 그러면 2월 1일 날 이거는 여기에 뭐 소비 내용이 없더라도 그냥 상징적으로 저는 항상 첫째 거래일은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네, 걸어 놓고 좀 밑으로 가볼게요. 밑으로 가보면은 이 개인 지출 기입을 한 게 있어요. 저번 달 개인 지출 기입한 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워줍니다. 근데 이 날짜는 제가 함수를 다 넣어놔가지고 이 달에 맞춰서 첫 번째 일요일 날로 이렇게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는 지우지 마시고 이 함수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3주차의 첫 번째 일요일, 뭐 4주차의 첫 번째 일요일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맨 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지우지 마시고 나머지를 이렇게 다 지워주세요. 네, 지워주시고 네,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개인연금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적어야겠죠. 적어야 되는데 이 개인연금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면은 그냥 두시면은 됩니다. 근데 바뀌었다면은 이거를 이제 바꿔주셔야겠죠. 네.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뭐 바뀌지 않았으니까 똑같이 그냥 유지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2월은 계속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목표를 한번 해보면은 목표를 한번 적어볼게요. 목표를 저번 달은 식비 30만원 이하로 맞춰보는 거였는데 저번 달에 이제 비상금을 좀 많이 썼어요. 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비상금을 많이 써서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지금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럴 때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이제 써놓으면 좋겠죠. 상기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반 소비 통장, 저희가 가상으로 쪼개놓은 이 소비 통장에 대해서 요거를 좀 만져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만지냐면은 일단 여기서 저번 달에서 돈이 이제 계승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고정비나 부모님 계좌나 여행 계좌나 비상금 계좌 그리고 투자 예비 계좌도 똑같이 저번 달에 이렇게 돈이 계승이 됩니다. 근데 생활비 계좌는 그냥 매달 60만 원으로 하기로 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생활비에서 남은 돈은 여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매달 60만 원으로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비 계좌 함수에다가 뒷부분에 플러스 전달 고정비 계좌에 남은 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계좌도 똑같이 플러스 부모님 계좌도 똑같이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생활비 계좌를 제외한 고정비, 부모님, 여행, 비상금, 투자 예비 계좌는 전달에서부터 돈이 이렇게 넘어오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내부회사 현금 흐름에서 부모님 경조비나 뭐 지인 경조비, 이제 여행 경비죠. 이거를 적립식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달 같은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한테 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달에 35만 원을 모으기로 했는데 양가 부모님한테 60만 원을 드렸어요. 60만 원을 드렸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겠죠. 예. 2월 달은 돈을 드리기로 뭐 계획된 게 없어요. 예. 2월 달은 어떤 물품을 사드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긴 하지만 크게 돈을 드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어떤 달은 또 많이 쓰고 하면서 총 1년 예산을 이렇게 써 나가는 거죠. 그래서 관리비도 똑같아요. 지금 21만 원으로 잡았는데 제가 쓰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적은 거지만 여름에는 관리비가 적게 나와요. 근데 겨울에는 관리비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이렇게 잡은 거예요. 1년에 얼마 이렇게 예산을 잡고서 어떤 달은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지만 이게 계속 계승돼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0이 되거나 뭐 플러스가 되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전달에 남은 금액을 이렇게 끌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생활비만 빼고 생활비는 이미 여기서 다 계산했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현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계승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현금흐름 시트에서 새로 적어주게 되니까. 매달 월말 정산을 해야 돼요. 월말 정산이 다가오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1월 마지막 날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이렇게 하고 뭐 나머지는 또 건들 게 없어요. 나머지는 또 건들 게 없고 요런 거 이제 쓰시다가 좀 거슬리잖아요. 이렇게 div 이렇게 뜨는 게. 그러면은 이거는 함수로 if error 해놓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에러가 떴다? 그러면은 공란으로 만들어라. 이런 함수거든요. if 에러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쪼로록 밑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돼요. 네. 아무것도 안 뜨게 되죠. 네. 그렇게 되고 뭐 2월 개인통장 잔액 내역도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번째도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번 달 총소득은 44행이 아니라 45행이죠. 45행.
그리고 부가소득도 이건 건들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건들 게 없어요. 건들 게 없는데 이 전월 대비 퍼센트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게 1월일 때는 스프레드 시트를 1년마다 만들어야 돼요. 1년마다 만들게 돼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1월 달 거는 전년도 거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전년도 쓰던 마지막 12월 거를 이렇게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1월에 그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2월에는 전달 거를 끌어와야 돼요. 전달 거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싹 다 지우시고 전달에 순자산을 끌어오면 됩니다. 마이너스 19%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 안 적었잖아요. 똑같이 적으면은 똑같이 이렇게 적었다 하면은 7.9%가 상승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 또 막 써 내려가면서 이제 생활비도 빠지고 뭐 계좌도 빠지고 뭐 고정비도 빠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또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현재 순자산이 은퇴자금의 8.78%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는지 그건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 됩니다. 3월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죠. 3월도 똑같이 지금 바꾼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만들면 됩니다. 근데 모이가 뭐 귀찮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3월까지 제가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뭐 2023년에 1월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어떻게 돈 좀 많이 모으셨나요? 가계부를 보기만 하고 아 이게 뭐야 너무 복잡해 뭐 어려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또 계속 지금까지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얼마 정도 모으셨냐고 이렇게 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여기 다 마이너스 나고 난리가 났었을 수도 있어요. 난리가 났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한 계산해보면은 한 370 정도 모은 것 같아요. 1월에 순이익은 37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투자 수익을 따지지 않은 금액이에요. 투자 수익을 따지지 않은 금액이고 제가 버는 돈에서 이제 소비를 다 제하고 이걸 또 다음 2월 달에 또 투자를 하고 하겠죠. 한 달 동안 주식이 좀 많이 올라서 투자 수익도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1년에 한 5천만원 정도는 그냥 모으는 것 같아요. 2년에 1억 정도는 계속 모아서 또 그걸로 더 투자하고 그러면은 또 영업의 수익이 또 더 높아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장인들도 어느 정도 돈을 이제 계속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죠. 뭐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부업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좋죠. 근데 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는 내가 얼마를 버는지 확인을 하고 내가 얼마를 쓰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서 내가 쓰는 돈을 줄일 수는 없는지 아니면 내가 더 벌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막 2년에 1억씩 계속 꼽힌다? 그러면은 굉장히 삶이 유리해질 겁니다. 막 TV에 나오는 엄청난 부자처럼 그런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벌써 2023년에 1월이 지나버려서 아 내년 1월부터 써야지 이러는 생각하지 마시고 2월이면 2월부터 빨리 쓰세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자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투동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